머니게임이란 유튜브 예능이 방송을 넘어서 현실에서의 폭로전으로 시끄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머니게임은 8명의 참가자들이 화장실과 샤워실도 없는 스튜디오에서 14일 동안 버티면 남은 참가자들이 총 상금 4억 8,100만 원을 나누어 가져가는 게임입니다. 필요한 물건은 인터폰으로 주문할 수 있으며 시중 물가의 100배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콜라 값이 시중에서 1,000원이라고 한다면 머니게임 안에서는 10만 원이 되는 것이죠. 출연자들은 실제로 게임을 진행하는 동안 극한 상황 속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출연자 간의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게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출연자들 간의 갈등 및 제작진과의 갈등이 계속 발생하게 된 점이었습니다. 머니게임은 1971년 스탠포드 대학에서 필립 진바르도 심리학 교수가 수행한 감옥 실험을 연상하게 하는데요. 당시 70명의 지원자 중 대학생인 24명이 선발되어 죄수와 교도관 역을 맡았으며 스탠퍼드 대학 심리학 건물 지하에 있는 가짜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역할에 예상보다 잘 적응했으며 교도관들은 권위적으로 행동했고 심지어는 가혹행위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2명의 죄수들은 초기에 너무 화가 나서 중간에 나갔으며 모든 실험은 실험 시작 후 6일 만에 갑작스럽게 종료되었습니다. 실험의 진행 상황과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논쟁의 여지가 있고 촬영된 모든 실험 장면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머니게임도 5화에서 참가자들 간의 극심한 갈등을 하게 되고 결국 여성 참가자들의 집단 퇴소를 하게 되었죠. 이 과정에서 시청자들은 참가자들의 언행이 매우 듣기 거북했다고 비난하기도 하고 제작진들의 운영상의 미숙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게임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이 극단적인 상황 속에 경험하고 있었던 심리적인 중압감을 감안하면 다소 거북해 보일 수 있는 개개인의 행동들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당시 참가자들의 행동은 스탠포드 감옥 실험처럼 특수한 상황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득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씨가 인터뷰에서 말한 미디어 혁명이 떠올랐습니다. 미디어 혁명의 진지는 테레비가 이렇게 낙하산적인 상위 하달로 시작됐는데 미디어 혁명이 남은 진실로 케이블화가 되고 그러려면 이것이 전화 연장이 되는 평상적인 평면적인 커뮤니케이션 형태로 되거든. 컴퓨터하고 마찬가지로. 백남준이 이야기한 미디어 혁명은 과거 공중파 방송을 중심으로 한 탑다운 방식의 정보 전달 방식으로부터 누구나 자신의 견해를 미디어에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지금의 유튜브가 그렇듯 말이죠. 유튜브는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제약 없이 공유할 수 있는 미디어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만든 영상에 대한 책임도 고스란히 유튜버 자신이 지어야 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유튜버들은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때로는 어그로를 끌면서 무리수를 두기도 하지요. 구독자 수가 늘면 좋아 보이지만 구독자 수가 많아진 유튜버들은 엄청난 심리적 중압감을 느끼게 되고 종종 사과 방송을 하는 모습도 접하게 됩니다. 머니게임의 출연자들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유튜브 영상을 공식적으로 업로드하기 이전에 출연자들끼리 시사회를 했다고 하는데 문제의 5화 영상을 보고 4번 출연자가 2번 출연자를 향한 정신병 발언으로 욕을 먹을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상이 올라가고 난 이후 시청자들의 반응은 오히려 4번 출연자를 옹호하고 6번 출연자를 비난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6번 출연자가 많은 욕을 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게임 자체에서만 보면 상당히 머리가 좋고 게임을 주도하는 면모를 보여준 것 같은데 게임이 끝난 이후에 예상과 다르게 자신에게 쏟아지는 악플로 인하여 6번 출연자는 상당히 억울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고자 노력했으나 소통 방식의 문제로 인하여 다른 출연자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성난 민심에 휘발유를 뿌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한편 4번 출연자는 5화에서 정신병 관련 언급을 하여 악플 공격이 예상되었으나 오히려 그를 두둔하는 여론이 크게 형성되어 현재는 100만 유튜버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말한 내용 중에 자신의 이미지는 자신이 만든다는 언급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자기를 바보라고 부른다고 해서 자기가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보짓을 하니까 상대가 바보라고 부른다고 말을 더 했고요. 우리는 누구나 자신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상대방이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생각하는 스스로에 대한 이미지와 타인이 생각하는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항상 같을 수는 없겠지요. 유튜브로 보여주는 나의 단편적인 모습으로 형성되는 이미지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왜곡된 모습으로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어도 가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나쁜 이미지로 비추어줄 것 같은데 오히려 솔직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유튜브 예능은 기존 공중파 방송국에서 시도하기 어려웠던 참신한 내용으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다양한 부작용을 낳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머니게임을 보면서 어릴 적에 부르던 동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